네, 오늘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바산 아카데미 최진실 강사입니다. 오늘 교육은 피부의 턴오버 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데미지 부스터는 주의사항이 조금 깁니다. 조금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데미지 부스터 키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주의사항 함께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프로토콜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의 턴오버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장님들 턴오버 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화 주기라고도 하고요. 저희 피부의 턴오버 주기는 피부의 각질 형성 세포가 생겨나면서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이제 각질 턴오버 현상, 턴오버 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텍스트를 함께 보시면요. 턴오버 형사는 각질 형성 세포가 끊임없이 바뀌며 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턴오버 주기는 약 28일이고 노화나 호르몬의 변화, 계절, 자외선, 시기, 수면, 스트레스, 흡연, 화장품 등 굉장히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턴오버 주기는 쉽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턴오버 주기는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3일입니다. 25일에서 31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약 4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옆에 그림을 같이 볼 거예요. 저희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총 3가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제일 바깥에 있는 표피층은요. 또 7가지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원장님들 피부 자격증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보셨던 각투가유기 5개 층이네요. 각투가유기 층으로 나뉘는데요. 각투가유기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서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각질층이 있고요. 그리고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기저층은 각질 형성 세포, 피부의 표피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각질 형성 세포를 만들어내는 층이고요. 그리고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각질 형성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층이 표피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저층에서 유급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을 거쳐서 떨어져 나가는 층이 바로 이 각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저층에서 옆에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총 5개의 층을 거쳐서 올라가는 데 2주가 들고요. 2주 동안 피부 가장 바깥쪽에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다가 2주가 지나면 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 올라오는데 2주, 위층에 딱 붙어 있다가 보호 기능을 다 끝나면 떨어지는데 2주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주 28일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온 세포는 오래된 세포예요. 그래서 28일이 지난, 이미 28일이 지난 세포이기 때문에 피부 위에 붙어 있다가 14일이 지나고 나면 떨어져야 합니다. 알아서 떨어져야 하는데 노화가 진행이 된다든지 혹은 너무 건조하다든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14일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눈에 보이는 불필요한 각질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불필요한 각질이 피부에 14일이 지나도 붙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유효 성분, 화장품을 발랐을 때 이 불필요한 각질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지고 원하는 영양 성분을 피부에 원하는 타겟층까지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각질을 잘 탈락시키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딥클렌징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4일이 되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5일밖에 안 올랐어요. 5일밖에 안 됐어요. 아래층에서 위에 올라온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혹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보호 기능을 빠르게 상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쉽게 반응하는 그런 피부가 됩니다. 예민하고 붉어지는 피부. 그래서 이 14일, 28일의 주기를 지켜내는 게 굉장히 피부의 면역력이나 보호력에 있어서 그리고 흡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미지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스피큐를 피부의 기저층까지 임플란트해서 기저층 혹은 진피층까지 임플란트를 해서 세포 분열을 굉장히 활발하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4일이 걸려야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를 3일 만에 혹은 하루 만에 딱 단축을 시켜서 바로 탈락할 수 있게끔 그 턴오버 주기를 딱 바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미지 부스터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온케어 주제를 턴오버 주기 정상화 솔루션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데미지 부스터가 그렇게 빠르게 피부의 재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미지 부스터는 갈수록 느려지는 턴오버는 각질층을 향해 올라오는 세포가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이 걸려서 위로 올라오는데 14일이 지나도 위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혹은 위로 올라왔다가 잘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기 위한 솔루션이 데미지 부스터다라고 보면 되고요. 데미지 부스터의 기전입니다. 진피층 부근까지 미세한 스피큘을 임플란트합니다. 여기서 스피큘은 미세한 바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세 스피큘을 저희가 피부에 박는 걸 임플란트 한다고 합니다. 진피층 부근까지 미세 스피큘을 임플란트하면 세포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전을 유도합니다. 여기 지금 공격받았으니까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와서 빨리 지금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 공급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산소나 영양분,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막 모여들어서 세포를 빨리 재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세포 생성 및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피부 재생이나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미지 부스터는 거의 모든 피부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색소가 있거나 노화 피부, 색소 피부는 이렇게 김이나 주근깨 같은 것들도 색소 형성세포가 각질 형성세포에게 전달해서 올라오는 기전이기 때문에 위에 붙어있는 각질을 제거하면 짙은 색소나 PIH를 제거하는 데도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노화 피부, 턴오버 주기가 느려진 노화 피부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불필요한 각질을 떨어뜨리면서 3일 만에 혹은 하루 만에 새로운 세포가 쫙 올라오기 때문에 잘 좁혀지지 않았던 모공 확장 피부도 모공 타이트닝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여드름 흉격, 말씀하셨던 염증 후 색소 침착 PIH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난치성 여드름 피부라고 있는데요. 데미지 부스터는 피부에서 살고 있는 여드름균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드름을 압출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분들 있죠. 여드름균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피부. 그래서 난치성 여드름 피부에는 데미지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 여드름균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없애주기 때문에 데미지 부스터는 난치성 여드름 피부를 사용을 했을 때 효과적인 임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부의 세포를 재생하는 걸 유도를 하고요. 전반적인 문제성 피부의 개선을 하면서 여드름 피부 개선도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피부의 세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기능도 활성화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미지 부스터는 이렇게 총 3가지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딱 이렇게 키트를 열면 붉은색 파우더가 있고 이렇게 흰색 파우더가 있습니다. 붉은색 통이 있고 흰색 통이 있는데 붉은색 통 안에 든 거는 저희가 데미지 파우더라고 하고요. 그리고 흰색 통 안에 든 걸 엑스퍼트 파우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미지 파우더는요.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을 같이 보시면 이 사진만 봐도 딱 차이가 느껴지시죠? 짧습니다. 스피큘이 짧고 조금 통통해요. 견고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짧고 굵은 스피큘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굵으니까 여기에 피부에 조금 비교적 얕게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시거나 홍조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예민하신 피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파우더의 비율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엑스퍼트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고 얇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진피층 부근까지 더 쉽게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이 많이 필요할수록 비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드름 흉터가 짙다거나 모공이 넓다거나 주름이 깊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엑스퍼트 파우더의 비율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샵에 왔는데 굉장히 붉고 예민하고 홍조도 있어요. 근데 자기 본인은 스피큘 필링을 너무 받고 싶대요. 그러면 데미지 파우더의 비율을 확 올려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주름도 깊고 모공도 넓고 난치성 여드름도 있고 좀 문제성 피부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예민하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엑스퍼트 파우더의 비율을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미지 부스터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피부의 타입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스피큘 필링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데미지 솔루션입니다. 이 두 가지 파우더는 어쨌든 파우더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그 솔루션이 바로 데미지 솔루션입니다. 이 데미지 솔루션에는 정제수가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제수를 대체해서 센텔라 아시아티카 입수가 대체를 했기 때문에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성분이실 거예요. 시바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분인데요. 피부의 재생과 진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도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 병풀 입수 이런 것들은 병풀 잎이 바로 센텔라 아시아티카 잎이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무려 57.8% 이상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재생과 진정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 임플란트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피층 부근까지 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입수의 성분을 임플란트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제가 노란색 박스를 쳐둔 제품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는 데미지 부스터 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장님들께서 관리를 하고 홈케어로 꼭 이 3가지만큼은 꼭 추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품을 제가 3가지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이 바로 반폼 로션인데요. 이 데미지 부스터를 사용을 하고 나면 최소 18시간에서부터 최대 72시간까지 물 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이런 외출이나 뭐 일상생활을 하셔야 될 때는 꼭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반폼 로션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재생 선 로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생과 자외선 차단과 이제 피부 보정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반폼 로션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자외선을 받을 일이 있을 때는 꼭 반품 로션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SPF 35의 PA2+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을 일이 있으시다면 외출을 하신다면 혹은 집에서도 커튼을 열어두고 살잖아요. UVA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까지 뚫고 침투를 하기 때문에 반품 로션을 사용을 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꼭 보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품 로션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메조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각질 탈각이 일어나는 동안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한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14일이 걸리는 재생 주기를 3일 만에, 하루 만에 빨리 올라오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린 세포들이에요. 굉장히 약한 세포들이 올라와서 건조한 게 굉장히 당연하고 건조하고 예민하고 땡기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메조 스프레이를 계속 수시로 계속 뿌려줘서 이 수분을 충분히 충전을 시켜줘서 각질 탈각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수분을 계속 충전시켜줘서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조 스프레이는요. 단순히 미스트가 아닙니다. 앰플 미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앰플 한 통을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개 분사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베이스는 캐비지 장미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미꽃은 대표적인 피부의 진정 성분이고요. 해양 심층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쿨링감을 주면서 피부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 히아루론산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수분감을 굉장히 빠르게 잘 충전시켜 줄 수 있고요. 다른 미스트들은 하고 나면 건조하다는 느낌이 잘 듭니다. 하지만 메조 스프레이는 앰플을 바르는 효과가 들기 때문에 건조한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메스크림 보겠습니다. 메스크림은 원장님들 워낙에 잘 알고 계신 성분 제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강 재생 크림이고요. 베이스는 쉐어버터이기 때문에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고펩타이드, EGF 성분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의 재생, 피부 표피의 세포들을 재생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 도와주고요. 마찬가지로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과 재생을 같이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진정, 재생, 보호, 회복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극강 재생 크림, 메스크림도 홈케어로 계속 사용을 해서 지금 올라온 아기 세포들, 어린 세포들을 계속해서 재생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잘 해주셔야만 데미지 부스터의 임상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로토콜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데미지 부스터는 72시간 동안 세안을 할 수 없는 프로토콜이었다면 이번에 바뀐 프로토콜은 18시간 이후에 세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미지 부스터 적용 후에 18시간 동안은 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닿으면 임플란트한 스피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미숙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피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먼저 공지를 해주시고요. 임플란트 강도라든지 생활 환경, 습관, 연령대, 피부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데미지 부스터 이후에 붉은기라든지 각질 형성이라든지 통증, 재생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 먼저 공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초기 임산부에게는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임산부는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데미지 부스터를 진행을 했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때문에 계속해서 여드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임산부께 사용을 진행을 해도 되지만 꼭 호르몬 때문에 데미지 부스터를 적용을 했을 때 여드름류 균을 없앨 수는 있지만 피부에 상지하고 있는 여드름균을 없앨 수 있지만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 여드름은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고 원장님들께서 꼭 먼저 사전에 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원장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객 주의사항입니다. 고객 주의사항은 꼭 18시간 동안 세안하지 않도록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3일 동안 데미지 부스터를 하고 3일 동안은 꼭 메스크림, 아까 말씀드렸던 메스크림, 메조스프레이, 반폼 로션을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서 수분 공급과 재생을 돕고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 세포들 원래 14일이 지나야만 올라오는데 하루 만에 3일 만에 올라오게끔 유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꼭 재생을 하고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피큘이 박혀 있는 동안에는 접촉면에 의한 통증이 나타나요. 스피큘이 박혀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18시간 이후에 세안을 하시면 스피큘이 빠집니다. 그럼 좀 통증이 덜할 거고요. 72시간 후에 세안을 하실 경우엔 72시간 동안 스피큘이 박혀 있는 동안은 통증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것들은 원장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는 데미지 부스터는 4주 간격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턴오버 주기는 28일, 4주이니까요. 그리고 18시간 동안은 물이 닿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시고 물이 닿으면 스피큘이 빠집니다. 그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스크림, 반품 로션, 메조 스프레이를 수시로 적용해달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데미지 부스터 적용 3일 후에 가벼운 재생 관리를 진행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가벼운 재생 관리는 저희는 발삼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데미지 부스터 적용 10일 후는 두 번째 재생 관리 시조피린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삼을 받은 7일 이후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에 오늘 데미지 부스터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에 발삼을 받으시고 그럼 3일 후죠. 발삼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시조피린을 받아서 피부가 잘 복구되고 재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걸 아카데미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각질 탈각이 되지 않는다. 여드름이 더 올라왔다. 너무 당기고 건조하다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각질 탈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도
피부 세포가 28일의 주기로 잘 탈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극을 줘도 많이 탈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피부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각질 탈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고객님께서 원래도 정상적인 턴오버 주기를 가지고 계셔서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계셔서 각질 탈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혹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임플란트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피부 안쪽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각질 제거를 했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하는 처방까지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여드름이 더 올라왔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던 여드름 씨앗을 더 빨리 올라오게끔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올라오려고 했던 것, 데미지 부스터를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올라오려고 했던 여드름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재생이 끝나고 난 뒤에 원장님께서 잘 압출을 해주시고 재생을 해주시면 오히려 여드름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기고 건조하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14일이 걸려야 올라올 수 있는 세포들인데 지금 하루 만에 혹은 3일 만에 올라올 수 있게끔 재생을 빠르게 유도한 거기 때문에 애기 세포들이에요. 새거의 세포들, 아주 날것의 세포들이기 때문에 당기고 건조한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과 재생 보호를 잘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시면 됩니다. 임상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임상사진을 같이 보시면 얘는 여기 원장님들 보이시죠? 화면이 작으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점들은 핑크색 점도 있고 하얀색 점도 있는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서부터 코, 입술 주변까지 핑크색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닥 박혀 있어요. 이건 F레이라고 하는 저희 시바산의 피부 정밀 진단기로 찍은 사진인데요. UV 컷으로 찍으면 이 원래는 하얀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 피지고요. 이 하얀색 피지에 핑크색이 덮여 있으면 여드름균을 가지고 있는 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드름균을 가지고 있는 피지는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여드름이 다시 생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모든 면에 이 핑크색 점 모든 핑크색 점에 여드름이 올라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피지에 여드름균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렇게 얼굴 전체에 여드름균이 상쇄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고 난 다음에 비포 사진입니다. 애프터 사진을 찍었더니 데미지 부스터 촬영을 하고 애프터 사진을 찍었더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핑크색 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핑크색 점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마만큼 여드름균을 굉장히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코에만 살짝 보이고 이 이마와 입술 주변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여드름 피부에 그만큼 여드름균을 굉장히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데미지 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렇게 벗겨집니다. 정말 뱀살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때 건조하다고 해서 이렇게 뜯으면 인위적으로 뜯어내면 흉터가 생깁니다.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 꼭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손으로 뜯어내지 않고 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혹은 메조 스프레이나 메조스 크림을 바르면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 벗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표정을 움직이면서 입술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니까 뜯지 않도록 잡아 뜯으면 색소 침착이 생긴다고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뜯을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생긴다라고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임상사진입니다. 데미지 부스터를 하기 전입니다. 데미지 부스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붉은 여드름들, 구진, 농포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때 데미지 부스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달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시조피린 관리를 한 겁니다. 데미지 부스터를 관리하기 전 그리고 데미지 부스터 2주 후에 시조피린을 했을 때의 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봐도 붉음증과 여드름 PIH, 여드름 흉터가 굉장히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조피린 관리를 하고
이 사이에도 많은 관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가져온 임상 사진인데요. 그리고 한 달하고 한 5주 정도 지냈을 때 시조피는 한 번 더 했더니 이랬던 피부가 이렇게 많이 복구가 된 모습을 확인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데미지 부스터를 적절히 처방을 했을 때 이런 난치성 여드름이라든지 PIH라든지 노화 부분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미지 부스터 1회 관리로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임상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굉장히 깐달걀 피부로 예쁜 피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데미지 부스터 관리 방법, 관리 순서입니다. 이게 이제 바뀐 프로토콜이고요. 바뀌기 전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데미지 부스터 이제 임상을 하면서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순서는 제가 팩 올려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클렌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먼저 끼고요. 클렌징은 노락시스 라인을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진행을 할 거고, 노락시스는 저희 퍼스트 씬, 세컨드 씬, 폴보 이렇게 3종이 있는데요. 폴보는 저희 효소 타입, 파우더 타입의 딥클렌저이기 때문에 오늘은 각질 제거제라서 폴보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퍼스트 씬, 세컨드 씬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품은 두 개 다 300ml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씬은 클렌징 워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렌징 워터 타입이기 때문에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서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포인트 메이크업은 차갑습니다. 워터프루프를 제외한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브로우라든지 아이섀도우, 치크 이런 것까지 다 제거가 가능하고요. 워터프루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용 리무버 사용을 하셔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고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이 묻은 쪽 말고 뒷면을 손가락에 끼워서 베이스 메이크업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하시고 뒤집어서 베이스 메이크업도 간단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립 같은 경우에도 워터프루프의 틴트가 아닌 이상 립스틱 같은 것들도 같이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하고 뒤집어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클렌징을 1차로 진행을 했고요. 2차로는 저희가 클렌징 워터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버블 공병을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클렌징 워터를 버블 형태로 거품을 내서 클렌징을 하실 수 있도록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 부위당 한 펌프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 인위적으로 낸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이 굉장히 빠르게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평소에 클렌징 밀크나 오일을 사용하시던 것보다 조금 빠르고 신속하게 클렌징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클렌징 워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밀크 같은 경우에는 물과 유효 성분, 즉 물과 기름을 섞게 하는 계면활성제나 유화제 같은 성분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계면활성제나 유화제는 피부의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렌징 워터 타입으로 제품을 제작을 했고요. 노락시스 라인 전체는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모두 마친 굉장히 저자극한 클렌저입니다. 화상 환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붉고 따갑고 예민하고 열감이 많은 피부잖아요. 그런 피부에게도 자극적이지 않게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노락시스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블 공병을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진행을 했고요. 물로 한 번 더 러빙해서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물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클렌징 워터 타입이기도 하고 물 러빙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클렌징하고 해면 정리를 하실 때는 귀 뒤나 물 뒤까지 같이 클렌징 해주시면 깔끔하게 찝찝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시스 퍼스트 씬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씬 사용을 해서 토너 정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컨드 씬은 면역 진정 토너라고 불리는 토너인데요. 피부의 쿨링감을 굉장히 잘 주기 때문에 피부의 높아진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컨드 씬도 본품은 300ml이고요. 그리고 사용하시기 편하시도록 스프레이 공간을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솜에 뿌려서 닦아내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간혹 장벽 손상이 많으셔서 굉장히 붉고 해면 정리만 하는데도 굉장히 붉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닦아내는 것조차도 조금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뿌리는 형태로 해봤습니다. 뿌리는 형태로 토너 정리를 진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PIH, 염증후 색소 침착, PIH를 예방해주는 데 굉장히 좋은 토너인데요. 그래서 여드름 압출을 하고 나서 그 부위에 데미지가 입었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화장솜을 충분히 적셔서 이렇게 붙여서 그 부위의 온도를 부분적으로만 떨어뜨릴 수 있고요. 혹은 거즈에 세컨드 씬을 충분히 적셔서 머미 마스크 형태로 얼굴 전체에 팩처럼 사용을 하셔도 피부의 온도를 굉장히 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평소에는 풀보나 딥클렌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데미지 부스터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데미지 부스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부스터는 이렇게 여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붉은 색깔 파우더, 흰 색깔 파우더가 있습니다. 데미지 파우더가 짧고 견고하고 흰색 엑스퍼트 파우더 길고 얇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임플란트 됩니다. 솔루션이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고 오늘은 3mm를 쓸 겁니다. 바뀐 프로토콜로 진행을 할 건데요. 3mm를 미리 꺼내두고 파우더를 꺼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바뀐 프로토콜에서는 원래 전에 프로토콜에서는 바로 데미지 부스터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바뀐 프로토콜에서는 칼마르 엠보싱 시트 마스크를 먼저 붙여서 피부의 수화 능력을 올리는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칼마르 엠보싱 시트 마스크는요, 이렇게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요. 하얀색 필름을 떼시고 필름을 뗀 쪽으로 피부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차갑습니다. 이쪽부터 붙여주시고 필름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건 루틸라 타일링 마스크였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쪽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붙어 있는 쪽을 떼서 피부 위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피부 쪽에 같이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칼마르 엠보싱 시트 마스크는 솔루션이 마찬가지로 정제수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고 77%가 편백수로 되어 있습니다. 편백수는 피부의 진정을 굉장히 잘 도와주는데요.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추기 때문에 피부의 진정과 쿨링 효과를 같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 바쿠치올이라고 하는 차세대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촉촉하고 진정 효과를 빠르게 주고요. 안쪽에 솔루션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팩붓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위쪽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부의 수화 능력을 올려서 임플란트가 조금 더 쉽게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마르 엠보싱 시트 마스크는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시고 그래서 피부의 수화 능력이 올라가서 조금 다른 성분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한 번 더 피부 위에 발라주시고요. 향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실제로 라벤더도 들어있어서 라벤더 같은 향긋한 플로럴한 향이 좀 따뜻한 향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10분 정도 기다릴 동안 제가 프로토콜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프로토콜이 요건데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클렌징 했고요. 토너 정리했고 지금 1차 마스크로 칼마르 엠보싱 시트 마스크 붙였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수화 능력을 좀 올려서 임플란트가 쉽게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메스크림을 사용을 해서 눈가나 코나 입막, 점막에 임플란트 되지 않도록 전 처리하는 단계를 거칠 겁니다. 전 처리를 하고 다음에 파우더를 믹스를 해주실 거고요. 총 15스쿱을 섞을 거예요. 기존 레시피는 12스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뀐 레시피는 18시간만 방치하고 세안을 할 수 있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스쿱수를 조금 더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스쿱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원래는 발산 파우더를 올렸습니다. 발산 파우더를 올리고 방치를 제거를 했는데요. 18시간 방치하는 레시피에서는 세컨드 씬을 머미 마스크로 활용을 할 겁니다. 세컨드 씬을 거즈에 충분히 적셔서 피부 위에 올려서 피부의 온도를 빠르게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스크림과 반품 로션을 바를 건데 임플란트가 됐을 경우에는 마찰명, 스피‌큘이 다 들어있는 부분은 손이 닿거나 하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라텍스 퍼프를 사용을 해서 메스크림, 반품 로션을 발라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반쪽만 임플란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머미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방치를 하는 동안 제가 임플란트 섞는 것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파우더 하나, 엑스퍼트 파우더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키트 안에는 스쿱이 들어있어요. 이 스쿱으로 계량을 할 겁니다. 총 15스쿱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9대 7로 임플란트를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고봉밥처럼 쌓는 게 아니라 벽에 깎아서 정량만 이렇게 정량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량 한 스쿱.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레시피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15스쿱일 경우에는 원래는 6대 6 혹은 9대 3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15스쿱으로 올라갔을 때는 9대 7이 가장 기본적인 레시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어린 선 피부라든지 혹은 깊은 흉터가 있으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원장님들께서 레시피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엑스퍼트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레시피가 공유가 됩니다. 엑스퍼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취급점 레벨 1을 들으셔야 이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급점을 들으셨던 원장님들께서는 취급점을 듣고 디플로마를 받았고 이수번호를 받으신 원장님들은 다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스피큐를 덜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데미지 솔루션 3mm를 사용을 할 겁니다. 15스쿱을 쓰실 때는 3mm를 쓸 거고요. 12스쿱을 쓰실 때는 4mm를 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찢어서 쓰기가 되게 번거로워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퉁이를 잘라서 짜주시면 됩니다. 짜시고 이렇게 섞어주시고 임플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마스크를 올린 지 10분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거하고 다음 단계 임플란트 하는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는 조금 마스크 제거하겠습니다. 칼마르 엠보싱 시트 마스크는 의외로 솔루션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꽤 오랜 시간 방치를 해도 마르거나 하지 않아요. 피부에 열감이 많지 않은 이상. 남아있는 솔루션을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고 메스크림 사용해서 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가랑 입가랑 코, 점막 주변에 스피큐리 들어가서 임플란트 되지 않도록 이렇게 메스크림을 짜서
면봉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눈가랑 입가랑 코 주변에 방어막을 쳐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 스피큘이 들어가지 않게 안전하게 전처리하는 단계를 거치고 임플란트를 하겠습니다. 메스크림 말고 다른 뭐 발산 크림이라든지 이런 물 솔루션과 많이 섞이지 않는 크림을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 콧망울에 하는 이유는 점막이 들어가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요. 콧망울 옆은 사실 장벽이 굉장히 쉽게 손상이 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콧망울이랑 입 주변도 장벽이 손상되면 쉽게 잘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립밤 아무리 발라도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 면을 하는 게 원장님들께서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임플란트를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총 3가지 단계를 거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수건으로 임플란트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롤링해서 임플란트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바이알로 임플란트를 할 겁니다. 1, 2, 3단계를 다 거칠 거고요. 임플란트 할 부위에 텐션을 주고 섞어뒀던 것을 이렇게 임플란트 할 부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수건을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건을 사용을 해서 이 면에 손날 부분을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주시면 되고, 임플란트가 잘 된 부위는 붉어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잘 됐구나, 붉어지는 면은 임플란트가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윗라인에 마찬가지로 바르고 수분으로 임플란트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계속 똑같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면서 임플란트 할 겁니다. 이 단계 때, 수건으로 하는 단계 때 잘 안 박힐 수 있어요. 그러면 롤링 할 때 한 번 더 바르고 임플란트 할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사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해주시고, 광대 부분은 살짝 새끼로 감아서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해주시고, 그리고 이마 부분을 할 건데요. 이마도 그냥 똑같이 발라주시고 위쪽으로 텐션을 살짝 주시고 마찬가지로 수건으로 임플란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마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굳이 나누지 않고 반반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요. 지금 벌써 50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반쪽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 부분도 보여드릴 건데, 코 부분은 수건으로 임플란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되게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발라주시고 텐션을 주시고 엄지로 이렇게 임플란트 해주시면 됩니다. 코 부분에 이런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많고, 코 부분에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안에 그런 여드름균이 상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가락 끝을 사용을 해서 굴리면서 임플란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미지 부스터를 사용을 해서 코 부분 피지에 있는 여드름균도 같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장님들 조금 강한 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롤링하는 단계를 진행을 할 건데요. 롤링은 이 위에 한 번 더 바르고 이렇게 굴리듯이 피부 안쪽으로 임플란트를 넣어주듯이 굴리듯이 할 겁니다. 이 단계가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고객님이. 왜냐면 임플란트 한 부위에 또 임플란트를 하는 거라서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아픈 만큼 이뻐진다고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롤링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롤링이 꽤 아파요. 바른 부위에 또 다시 임플란트를 하는 거라서 꽤 아플 수 있는데요. 아픈 만큼 피부 재생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턱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턱 부분도 롤링으로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살짝 텐션을 주시고 솔루션 묻히신 다음에 엄지 사용해서 턱 아래쪽에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엄지 사용해서 임플란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이알 테크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알 테크닉 머리카락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뺐습니다. 자, 바이알 테크닉 하기 전에는 귀를 터번으로 살짝 가려주실 거예요. 얼굴 전체에 분사를 할 거기 때문에 터번으로 귀를 살짝 가려주시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뭉쳐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 부위를 바이알로 풀면서 한 번 더 임플란트 흡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귀나 뭐 이런 데 들어가지 않게 잘 가려주시고 차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얘를 다 썼네요. 네. 차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분사를 해주시고 바이알을 사용을 해서 뭉쳐있는 부위를 풀면서 한 번 더 바이알, 이 물리적으로 한 번 더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알을 하고 나면 그 뭉쳐있는 게 거의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뿌려주시면 여러 번 뿌릴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뭉쳐있는 부위를 풀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해면으로 닦아내거나 하지 않으셔도 임플란트가 잘 됩니다. 이 상태로 이 위에 바로 2차 마스크, 머미 마스크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반쪽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위에 마스크를 올리면 이 고객님은 반쪽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즈 한 장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둔 상태예요. 그래서 유리볼에 거즈를 이렇게 두고 손이 조금 임플란트가 많이 스킬이 많이 묻어서 손을 한번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거즈 한 장을 잘라서 피부 위쪽, 아래쪽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머미 마스크 형태, 거즈 마스크 형태로 사용을 할 거고 세컨드 씬이 제가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데미지 부스터 작용을 하고 나면 피부가 빨갛게 열감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진정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세컨드 씬, 거즈에 충분히 적셔서 이때는 이 스프레이 공병이 있는 게 아니라 본품에 있는 걸로 덜으셔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피부 위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피부 위에 이렇게 쭉 펼쳐서 피부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전 그냥 얹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반쪽 임플란트를 덜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세컨드 씬을 적신 거즈를 충분히 적신 거즈를 펼쳐서 아래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갑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해주시고 여기 위에 세컨드 씬 한 번 더 뿌려주셔도 돼요. 뿌려주시고 10분에서 15분 방치하시고 걷어내고 여기에 메스크림, 반품 로션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깐 걷어내고 마무리를 하고 모델분 임플란트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원장님들? 그래서 1차 마스크, 2차 마스크 사용하는 18시간 후에 세안하는 레시피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레시피라고 보시면 되고 총 15스쿱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솔루션은 3ml 3팩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시피는요. 클렌징하고 토너 정리하고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바로 메스크림으로 전처리 해주시고 믹스할 거예요. 믹스할 때는 빨간 거 6스쿱, 하얀 거 6스쿱이 기본입니다. 6대6으로 섞어서 솔루션은 4팩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기 위에 지금 머미 마스크 형태로 했지만 발산 파우더를 올리셔도 돼요. 발산 파우더는 얘가 60g이기 때문에 물과 1대1로 섞어서 1대1, 물 60ml, 얘 60g 팩볼에 섞어서 아무것도 거즈 같은 거 올리지 않고 바로 발산 파우더 올리고 15분에서 20분 하고 난 다음에 제거하고 메스 비비 바르시면 됩니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12스푼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72시간 동안 세안을 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 빨리 세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앞에 있는 레시피, 오늘 보여드린 레시피를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